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초입니다. 12월 3일 밥초이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벌써 12월이에요. 예, 얼마 전에 1월 초에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달 마감 잘 하시고 올해 2022년 마감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강의 주제는 주가에도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좀 시황부터 한번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 나스닥 다우지수 죄송합니다. 자, 지금 뭐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을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면 지금 저항 구간 매물을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난주 며칠 전에 급등이 연출이 됐잖아요. 2, 3 이틀 전에 급 4%또 이렇게 급등이 연출되고 이렇게 지금 이제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저항 구간도 옆으로 제가 이런 차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구간이 정말 공부가 많이 되는 차트들이에요. 나스닥 차트만 보셔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락을 하는데 이게 방향을 바꾸려면 이 구간이 아주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하락하던 구간 주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하던 주가가 옆으로 추세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옆으로 행보를 하거나 급등이 나오거나 둘 중에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근데 급등이 나오면 급락이 나오고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옆으로 행보해 주는 게 그림이 더 좋아요. 이렇게 저점을 올려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상당히 더 그림이 이뻐지죠. 그래서 종목이 이런 모습이 21선 올라타고 60선이나 120선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이게 앞으로는 추세를 돌릴 가망성이 상당히 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추세선 상단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여기를 아주 가뿐하게 기준봉을 만들면서 아주 가뿐하게 돌파를 해줬거든요. 밤 사이에 미 증시가 고용지표, 비농업 고용지표 호조로 나스닥이 2% 넘게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감으로 다시 1.62%네요. 2%가 아니라 이 정도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차관에 이게 일자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인원이 원래 이제 20만 개를 예측을 했는데 26만 3천 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고용 상황은 아주 좋다. 또 금리래. 급여 인상률도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플레이션 뭐저저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지금 그래도 연준에 대한 금리 긴축 재정의 방향성이 조금 이렇게 달라질 거다라는 기대감에 좀 이렇게 다시 끌어올렸거든요. 다시 끌어올렸어요. 자, 일단은 13일, 14일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13일, 14일 FOMC 연준 회의가 정례 회의가 있거든요. 아마 금리 인상을 0.5%포인트 인상을 아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뭐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뭐 고무적이고 지금 이제 실적에 좀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에너지 쪽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가스라든지 차원에 좀 수출이 엄청 났거든요. 또 원자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했던 게 그거예요. 자, 이제 실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얘기를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 어떤 걸 봐야 되냐, 머크라든지, 엑선모빌이라든지, 이걸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엑선모빌은 지금, 약간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약간 와 있는데 일단 여기만 지지를 해준다면 그래도 괜찮다. 아직까지 뭐 여기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여기를 어떻게 강하게 돌파를 하는지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메타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꾸준히 보시라고 그랬죠. 메타가 올라가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것들이 상승할 여력이 상당히 좋다. 뭐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나라 카카오 쪽 관련주들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크가 올라가면 바이오가 올라간다 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오 쪽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또 강하게 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모습이 보이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바이오 쪽은 어디에서 산다? 저점에서만 산다. 고점에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하세요. 바이오주는 고점에서 물리면 답이 없어요. 정말 힘듭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난 지 꽤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휴전 얘기가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게 뭐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지만 주변 국가들 또 전체적으로 보면 뭐 곡물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휴전 얘기가 좀 나올 때가 됐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일반 세력이 들어온 것 같지가 않아요. 조그만 조막손이 아니라 상당히 큰 세력이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데모라든지 보면 많이 올라왔는데, 눌림목 조정 주면 그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데모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안 올라간 것들 여러분들이 좀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증시 한번 볼게요. 국내 증시. 제 기준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833 오면 830 정도 오면 현금화 하는 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금화. 네. 아직도 많이 물려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 매수하신 분들, 뭐 이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한 20에서 30% 수익인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조금 덜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곳은 물론 제 생각이지만 830 꼭 기억하세요. 여기 오면 저는 뭐 다른 종목을 그때 가서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웬만하면 다 정리할 거예요. 웬만하면 거의 다 정리할 건데 일단은 뭐 장기 투자가 아닌 이상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뭐
코스닥이 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1% 이상, 1% 이상 하락이 좀 나왔죠.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락폭이 좀 있어서 좀 더 밀렸던 것 같고요. 저기 구간을 2420 정도 구간을 좀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조정은 미국 이 고용지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경계성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선반영됐다라고 저는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하락이 실적이라든지 어떤 그 소비자 지표라든지 CPI 이걸로 내려왔다면은 아마 또 시장이 상당히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고용지표이기 때문에 조금은 강하게 요동치거나 이렇게 하락이 나타나는 건 조금 드물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선반영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지표 경계로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아주 예쁜 조정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코스닥도 지금 모양은 아주 좋아요. 그쵸? 아주 좋습니다. 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구간 제가 이렇게 선을 딱 이렇게 막 그어놨는데, 일단은 저점을 올려가면서 상당히 이쁜 그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이제 드디어 1300원대 이하로 내려왔어요.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차트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요.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거든요. 줄여야 되겠네. 어떤 구간이냐면 여기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끝에 있어서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 구간이에요. 자, 여기 이게 뭘로 내려왔어요? 갭으로 내려와 버렸죠. 갭하락. 우리가 주가에서도요. 어느 정도 쭉 올라갔다가 주가가 갭으로 하락을 하잖아요. 도치가 나오든 마감을 했는데 갭으로 다음날 하락을 했다. 이건 무조건 매도하셔야 되는 시그널입니다. 갭하락은 무조건 안 좋아요. 반대로 밑에서 올라가면서 갭 상승이 나오는 거는 엄청 좋은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항상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거꾸로. 자, 거꾸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게 올라가는 차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갭 상승 여기서도 나왔죠. 그렇죠? 올라가니까 좋잖아요. 또 갭 상승 나왔죠. 올라가니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주식 차트에서도 주가에서도 마찬가지다. 차트 뒤집어서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 아주 유용하게 안 보이는 것들이 더 잘 보일 겁니다. 환율 이렇고요. 뭐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 코로나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자가격리를 좀 한다, 이렇게 조금 그렇게 좀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아직 시장은 아주 튼튼해요. 현재로서는 튼튼한데 위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지만 저는 이렇게 할 거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 있는 매물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죠. 여기 보세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엄청난 매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산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매물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 전에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시황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다음 주에 올라가든 어쩌든 간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올라간다, 뭐 현금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이런 시장, 이렇게 하락폭이,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들을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어느 올라가면 또 그만큼 하락폭이 커요. 예, 또 올라가고 하락폭이 크고. 왜? 예. 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앞으로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올 겁니다. 제 얘기 나중에 한번 지켜보세요. 예,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전에는 뭐 이렇게 변동이 뭐 작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갈수록 변동성이 심해져요. 갈수록 엄청 심해집니다. 예.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변동성이 심했는데 현금을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번에 올라올 때는 이제 반드시 현금을 그래서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예, 지금 요 830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예, 저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지는 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 뭐 그게 주식을 하면서 계속 앞으로는 느낄 거예요.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반드시 현금의 비중을 좀 가져가는 예, 그런 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뭐 많이 할 것도 없고요. 주가에도 길이 있다. 예전에 제 영상을 보시면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영상을 어떤 공부를 했었냐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자 CCI 했었죠. CCI 기억나시죠? CCI 했고요. 그 다음에 RSI 했어요. RSI. 그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엔벨로프 했죠. 엔벨로프. 그죠? 엔벨로프. 예. 엔벨로프 했죠. 그죠? 이렇게.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떤 물에 빠지면 매수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고, 이 엔벨로프는 뭐예요? 사전적 의미가 봉투라고 그랬죠. 예, 이렇게 어떤 봉투 막혀 있죠. 예, 길이에요. 길. 엔벨로프는 주가의 길이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엔벨로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이것도 이제 엔벨로프도 있지만 엔벨로프에 대해서 그거보다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볼린저 밴드. 예.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예. 엔벨로프나 볼린저 밴드. 어차피 그 볼린저 밴드에서 파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그게 엔벨로프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수학에서 예, 표준 편차 이거 이제 이렇게 있죠. 자, 엔벨로프가 뭐 대략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적이 엄청 우수한 사람하고 성적이 우수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람, 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표준 편차를 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뭐 이렇게 여기하고 이거를 해서 이게 표준 편차거든요. 예. 자, 근데 그걸 제외하고 일단 뭐 여기까지 알 필요도 없어요. 예.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저는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뭐 길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저는 혈관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혈관.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 예, 혈관이요. 자, 피가 막 흐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좁아져요. 예. 좁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올랐거든요.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이렇게. 그죠? 부풀어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잘못되면 터지잖아요. 그쵸? 요리 터질 수도 있고 여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주가에서는 여기가 터지면 좋은 거죠. 그쵸? 여기가 터지면 안 좋고. 예. 자, 볼린저 밴드는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보다 이런 구간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이런 구간만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다. 대신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보지 마세요. 예. 하락하고 이렇게 돌릴 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돌리면서. 예. 그러면 주가는
이 안에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이 안으로 돌아오는 회귀, 주가는 이격도 얘기했죠, 제가 예전에. 이격도를 좁히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회귀성. 예.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예요. 볼린저 밴드도 결국은 마찬가지. 엔벨로프도 마찬가지고, 엔벨로프도 넘어가면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 자, 근데 볼린저 밴드는 또 이래요. 어떤 얘기냐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상단선을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돌파를 하면 요 위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또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돌려서 이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잘 체크를 한번 하시고 요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간다. 만약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안으로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든지.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차트를 많이 한번 보세요. 어떤 흐름에서 상승이 나오고 어떤 상승들이 나오는지 하락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면 여기 있는데요. 자, 보시면 제가 지금 데모라는 종목을 지금 오픈을 해놨거든요. 예, 자, 여기서도 자, 요게 이거 지표 추가하는 것부터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요. 여기 지표 추가 있습니다. 지표 추가. 자, 여기에다가 볼린저 밴드라고 이렇게 치시면요. 여기 이렇게 비교만 쳐도 나오죠. 이렇게 볼린저 밴드. 예, 더블 클릭이나 적용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저는 예전에 이게 한번 해놨었던 거라. 자, 값은 기본값이 20의 2입니다. 20의 2고요. 예, 20의 2. 그 다음에 라인 설정.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21선과 동일합니다.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상한선 있고요. 상한선이 자, 이렇게 하한선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예, 볼린저 밴드. 예, 자, 빨간색 선이 없어졌죠. 그쵸? 20선하고 동일합니다. 20선하고. 자, 이렇게 하면 빨간색 선이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그쵸? 이게 이동평균선 20선, 21선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중심선은 없애도 돼요. 없애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상한선, 여기가 하한선입니다. 색깔을 조금 달리 하셔도 되고요. 눈에 확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기를 해놨고요. 자, 혈관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 좁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좁아지는 거 보이시고 이런 구간들. 그러면서 여기로 이렇게 올라타죠. 올라타면 예,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다시 들어와요.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매도는 이 안으로 들어오면 매도하시면 돼요. 여기 더 올라가는 거 욕심 안 내도 되고 이 안으로 이 상한선을 깨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매도하고 다시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트를 많이 돌리시면 그런 모습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구간처럼 여기도 그렇고요. 자, 주가가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안 보면 돼요, 여러분들. 안 보시면 돼요. 하락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 안으로 들어왔다 이건 노리고 저기 하지 마시고, 예, 저 여기도 보시면 하한선을 깨고 내려오니까 더 내려오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예, 쫓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 처음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 쳐다보지 마시고, 예, 그래서 옆으로 차트를 돌릴 때 보시면 돼요. 예, 차트를 돌릴 때 하락하고 있을 때는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옆으로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돌려가 보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예. 자, 요런 구간들. 자, 여기서도 이렇게 지금 동맥경화처럼 혈관이 좁아졌죠? 그 다음부터 올라타죠. 예,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에 접근하시면 되는데,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많이 보시면요, 눈에 쉽게 들어옵니다. 예, 쉽게. 기술적인 분석을 하기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예.
아시겠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값을 변경을 해서 써도 돼요. 예. 이게 뭐 720도 들어가고요. 예, 720도 들어가고 이거는 뭐 소수점으로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 240도 들어가고요. 예, 320도도 350도 들어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좀 보시면 이제 쫙 위에 있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예, 기간이기 때문에 350을 기준으로 할 거냐 20으로 기준으로 할 거냐 예, 요거를 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요놈은 한번 올라타면 올라타려고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눌림 목도를 잘 공략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이격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예, 결국은 이격을 줄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 매도. 이 상단선 안으로 들어오면 매도. 예. 안으로 안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안 들어오면 그냥 계속 끌고 가세요. 예, 계속 끌고 가세요. 어떤 것처럼? 옛날에 금양처럼. 금양.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했죠? 올라가죠? 예, 여기서 매도. 예, 욕심 안 내도 돼요. 예, 요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예, 이런 식으로 충분히 수익이 전에는 더 강했겠죠? 예, 여기 보세요. 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죠. 예, 그쵸? 예,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 13,000원에서 이탈할 때 2만원까지. 예, 약 한 70% 이 정도 수익을 예, 충분히 낼 수 있었던 그런 구간들. 물론 이게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요런 매매를 만약에 하신다면 근데 이제 여기 이런 구간에서 옆으로 행보를 하고 이런 구간에서 돌파를 시도를 한다든지 예,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이 하단선을 지지받고 올라간다든지 그러면은 예, 따라 들어가도 충분하다. 거기에다가 이제 CCI라든지 RSI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같이 적용을 해서 예, 사용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예, 뭐 다음번에 제가 기회가 되면 볼린저 밴드 조금 더 이렇게 사용하시는 법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차트를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공부 종목으로 드릴 종목들이 이런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인데 어떤 놈들이냐? 지난주에 먼저 했던 것도 한번 볼까요? 자, 푸드나무입니다. 푸드나무. 자, 푸드나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아주 교보제네요. 하락을 하다가 주가가 옆으로 행보를 하죠. 아주 그냥 혈관이 좁아졌어요. 그러더니 뻥 위로 터졌네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갔죠. 그렇죠? 지금 행보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게 기준봉이거든요. 얘가 기준봉이에요. 여기만 이탈 안 하면 충분해요. 예, 여기만 이탈 안 하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 기준봉이 지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예, 충분히 있고 한국 가구도 뭐 지금 예, 거래량이 좀 아쉬울 뿐이에요. 예, 한국 가구는 뭐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자, 오상자이엘도 여러분들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으로 이렇게 누웠죠? 혈관이 좁아졌죠? 그쵸? 좁아졌죠? 위로 터졌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예, 이놈은 3번 분할 매수하면 돼요. 이거는 영망치잖아요. 영망치, 그쵸? 3분할 하시면 충분하다. 예, 3분할. 한번 사고, 지금 저기 있으니까, 여기 사고, 그래도 안 간다? 손절. 예. 요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을 거예요. 예. 바닥에서 터졌다? 거래량. 제가 지지난주에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은 뭐다? 예, 엄청나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 다음에 일진전기. 일진전기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리고 있네요. 그죠? 예. 여기에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 옆으로 눕고 그쵸? 예, 볼린저 밴드 좁아졌다가 위로 터졌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쵸?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예, 자 오늘 이제 공부 종목으로 드릴 게 먼저 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게
등록을 먼저 해 놓을게요. 나이스. 네, 나이스. 아유, 다 해야 되는데. 나이스. 나이스. 네, 나이스. 그 다음에 LX 세미콘. 공부 종목입니다. 추천 종목 아닙니다. 이런 걸로 공부를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경케미칼, 네오크레마, 그 다음에 덕산, 테코피아까지 요렇게 자 요렇게 지금 했거든요. 자 보시면 자 나이스도 보시면요 이렇게 하락하다가 지금 차트가 옆으로 눕고 있죠. 그러면서 조금 좁아졌죠. 자,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하단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올라가다가 여기 상단선에서 부딪히면,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매도 후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X 세미콘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부흥 떠 있죠? 이렇게 좁아지는 타이밍 이렇게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세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경케미칼도 지금 여기 보시면 대략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자 이렇게 여기까지 또 이렇게 한번 더 왔죠.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본다면 5중 바닥. 근데 뭐 거기까지 안 해도 충분히 3번 3중 바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다. 애경케미칼 이 라인만 이탈 안 하면 돼요. 요 라인 그어놨죠. 9,250원 정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네오크레마 이거 네오크레마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락하다가 옆으로 눕고 있죠. 바닥에서 거래량들 누군가의 매집의 흔적들이 좀 보이고 요렇게 매집의 흔적 그 다음에 영망치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혈관이 많이 좁아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돼요.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네오크레마는 제가 요거는 다른 것보다 요게 그래도 차트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뭐 별표는 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덕산 테코피아도 마찬가지. 요 라인이 있는데 요 라인만 지켜주면 여기 보시면 이걸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그어놨던 선들이에요. 여기 보면 기준봉 여기서 나왔죠. 여러분들이 이 기준봉이 정말 중요해요. 이런 기준봉들이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주봉도 꼭 보시고요. 월봉도 꼭 보세요. 월봉이 이렇게 양봉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12월달 됐잖아요. 양봉이면 흐름이 달라져요. 음봉이면 흐름이 안 좋아요. 계속 그달 내내 물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어떤 고민을 한다면 양봉이냐 월봉에서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봉입니다. 주봉. 그 다음에 일봉이에요. 그 다음에 분봉이고. 여러분들이 분봉 보고, 월봉 보고, 일봉 보고, 주봉 보고, 월봉 보고,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반대. 월봉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주봉도 괜찮은지, 일봉도 괜찮은지, 그 다음에 분봉, 이렇게. 세분화해서 들어가야지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트리가 되니까 어떤 피라미드 형태로 월봉, 주봉, 일봉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들어가야지 반대로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고 카페에다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 제가 여기다가 글을 올리면 어떤 종목을 올리면은 좀
매매하는데 좀 지장을 줄까봐 제가 못 올리겠어요. 그래서, 이런 밥초의 매매 기법에다, 이제 제가 여기다 볼린저 밴드에서 간단히 정리해가지고 또 올려드릴 건데, 예.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이렇게 수익 났던 방에 해온 수익자랑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지를 좀 써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따로 정리하신 노트를 만들어도 좋고요. 여기 카페에다가 이렇게 해도 좋고, 예. 그 노트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히 초보자분들은 내가 어디에서 뭘 실수를 했고 이런 것들, 예.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예. 정말 좋을 겁니다. 오늘 어젯밤에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한다고 했는데 또 깜빡했네요. 우리 대한민국이 축구 월드컵 16강 진출했죠.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예, 우리 태극전사들 모두 고생했고, 예, 우리 주식 가시는 우리 회원님들도 다 12월 달 뿐만 아니라 23년도에도 수익 많이 내고 좀 더 발전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도 또 들었어요, 제가. 삼성 코인, 이재용이가 6만원짜리를 2,000원에 어찌고저찌고 준다, 이런 소리,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6만원짜리 삼성 코인을 2,000원에 준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연락이 와요. 회원님들 저한테 이거 진짜 맞아.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6만원짜리가 2,000원에 준다,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연끌을 해야지. 우리나라 돈 다 땡겨와서 본인이 해야지. 왜 그거를 전화해가지고 소개를 해주냐고요. 그쵸? 잘못된 거죠. 100%, 저는 100% 사기라고 봐요. 100% 사기라고 봅니다. 예.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세요. 그랬더니 저도 샀어요 하고 끊더라고요. 예. 샀다고 하지 안 샀다고 하겠어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요런 것들, 또 어떤 주식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해서 수익이 나야 돼요. 어떤 잠깐 동안 누군가가 종목을 주어서 수익이 나는 건 그냥 아주 잠깐이잖아요. 스스로 찾아서 어떤 자리에서 매매를 하고 어떤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그런 차트를 많이 보고 이렇게 저는 이제 증권에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도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공부를 하냐면, 여러분들, 진짜로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매수를 했고, 어디에서 매도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따라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차트를 좀 포왔는데, 자, 이게 이제 정말 이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일부 팔고 여기서 다 팔고. 근데 왜 이분은 여기서 매수를 했을까? 이런 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분석을 하시고 상승하던 놈이 조정을 주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눌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런 원리. 근데 나라면 여기서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태로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종목을 주고 이럴 거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공부하셔가지고 느끼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공부예요. 차트 많이 돌려보시고요. 제가 여기에 저번에 여기 검색식 만들어가지고 좀 편하려고 이렇게 조건 검색식 만들어서 이하 공형이 영망치로 이렇게 나왔다. 영망치 나왔잖아요. 그쵸? 영망치 나왔어요.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에 들어오면 그때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차트에 대한 분석을 모르는데 들어오면 뭐 할 거냐고요. 그쵸?
욕망치들 이렇게 나왔어요. 예. 저는 이게 뭐 지금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거래량 터지고 어떤 것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왔구나.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볼린저 밴드 좁아졌다가 지금 위로 튀었죠. 그쵸? 예. 마찬가지 KH 필룩스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쵸? 예, 이렇게.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느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한 두 개만 소개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게 마카가 있는데요. 이게 페루의 산삼이래요. 페루의 산삼. 제가 사진을 좀 했어야 됐는데, 마카. 한번, 마카가 꼭 어떤 채소 당근같이 생겼거든요. 당근같이 생겼는데, 마카가, 정말 좋다고 합니다. 이게 피로회복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마카가 이렇게 생긴 게 마카예요. 이렇게. 예. 이게 페루의 산삼이라고 합니다. 페루의 산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꼭 이게 아니라 이제 요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스틱형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호랑이 마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15포에 이게 주문이 엄청나게 밀려서 여러 개 좀 잡아온 건데 거의 한 최소 15포에 27,000원인가 그렇거든요. 27,000원. 27,000원. 이게 저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두 개,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원님들한테, 제가 이제 요렇게 42,000원에 지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효능이라든지 여기 유튜브 영상도 있어요. 영상도 있고 이게 효능이 장난하게 많더라고요.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도 도움이 되고 뭐 작원에 좋답니다. 드셔보세요. 그리고 귤도 있고요. 이제 지금 귤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나오는 귤은 좀 새콤달콤 하면서도 맛있는데 다음 주 넘어서 중순부터는 당도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많이 올라가니까 아마 귤은 사이즈는 일정치 않습니다. 혼합되어 있는데 엄청 맛있어요. 제가 어렵게 구해온 데니까 필요하신 분들 황금향도 맛있고요. 황금향 작은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 원래 이거 까서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황금향 꽃핀 거 보이시죠? 자, 일단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김치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자, 또 이 얘기는 또 한번 해야죠. 원칙, 기본. 여러분들은 요걸 꼭 지키셔야 돼요. 기본을 지키면 이깁니다. 이겨요. 정말 중요한 기본.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초기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